일룬 이야기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한숨만 나오는데 일단 먼저 말씀드릴게, 호일룬 20경기 동안 지금 무득점이거든요. 잠깐 보여드리면 호일룬이 최근 20경기 무득점입니다. 자, 지난 12월 13일 빅토리아 풀젠 전이죠. 이때 나와가지고 유로파 양악하고 이 이후부터 하나 둘셋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8, 19, 20 와우 20경기 무득점입니다. 와, 진짜 심각한데, 그러니까 뭐 이런 경기 빼더라도 지금 2025년이 도래한 이후에 호일룬이 단 한 골도 못 넣었습니다. 심지어 안 나온 것도 아니야. 보통 다 선발이죠, 보면. 그리고 아스날전 잠깐 봐볼까요? 아스날전 잠깐 봐보면 이때 14분 출전입니다. 후반에 교체 출전했고, 잠깐 봐보겠습니다. 잠깐 여러분들의 눈 건강을 위해서 잠깐만 봐볼게요. 자, 14분 출전했고 그래 그렇습니다. 그렇고 또 뭐 호일룬 관련된 스탯 봐볼게. 오프 더 볼 관련된 걸 가져왔는데, 자, 지난 FA컵 플럼전이죠. 지난 FA컵 플럼전에서 치도오비가 후반에 교체 출전하고 연장전까지 뛰었는데 52분 동안 3번의 빅찬스를 획득했습니다. 근데 이번 시즌 24-25 시즌 프리미어리그 호일룬 PL 22경기에서 3번의 빅찬스 획득. 아마 아스날전 포함하면은 더 커질 수도 있겠지만 그 전 경기까지 기준입니다. 22경기에서 3번의 빅찬스 획득했습니다. 오프 더블 관련해서도 아무리 팀원들 지원이 없었을 지연정 오비가 52분 동안 3번 빅찬스 획득했는데 호일룬은 22경기에서 3번 빅찬스 획득. 말도 안 되죠. 그래서 팀원들 지원이 아무리 없고 맨유 상황이 아무리 안 좋았었다고 한들 이런 스탯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호일룬 스탯 잠깐 보여드릴 건데, 이거 보고 충격 먹어가지고 좀 진짜 충격을 많이 먹었어요. 이제 관련된 스탯들 영어라서 그렇게까지 그다지 깊게 보실 필요는 없고요. 뭐 이 퍼센타일이 100분이라는 뜻입니다. 100분이라는 뜻인데, 이게 바가 있잖아요. 이 바가 100에 가까우면, 초록색에 가까우면 유럽에 있는 5대 리그 선수들에 비해서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바가 빨간색에 가까우면 진짜 못하고 있다는 거죠. 100명을 세워보면 이 스탯에서 뒤에서 4등이라는 뜻이고, 100명을 세워봤을 때 이런 스탯 같은 경우는 앞에서 18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잠깐 살펴보면 뭐 슈팅 횟수 같은 경우에 100명 중에 뒤에서 1등입니다. 꼴찌란 소리죠. 뭐 어시스트 뭐 이런 거 따로 안 살펴볼게요. 그 다음에 뭐 XG 값 관련된 건데 뒤에서 4등, 그리고 뭐 터치, 페널티 에어리어 안에서의 터치인데 박스한 터치죠. 뒤에서 1등. 이거는 드리블 관련된 수치인데 뒤에서 18등. 100명 중에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100명 중에 뒤에서 18등. 뭐 이런 거 관련된 것도 일단 뺄게요. 일단 빼고 골 최하, 어시스트 최하, 공격 포인트 최하, 기대 득점 최하, 리버스 1등급이네요. 뭐 이런 것들 싹 다 그렇습니다. 좋은 것만 볼까요? 일단 쇼패스 성공률 좀 좋은 편인데, 이거는 퍼센테이지잖아요. 그래서 총량이 애초에 낮다 보니까 이게 높게 잡히는 겁니다. 이거 보시면 패스 시도가 100명 중에 뒤에서 18등이니까 당연히 퍼센테이지는 그만큼 패스를 시도 안 했으니까 성공 확률은 높은 거겠죠. 그리고 호일룬이 압박을 뭐 많이 한다고 하잖아요. 호일룬이 열심히는 하시잖아의 표본인데, 근데 열심히 하시면 압박 관련된 스탯, 뭐 수비적인 스탯이 좋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태클 횟수죠. 100명 중에 뒤에서 4등, 태클 성공 100명 중에 뒤에서 꼴찌, 뭐 태클 관련된 수치도 최하고, 압박을 많이 하는 거에 비해서 진짜 비효율적인 압박을 많이 한다는 반증이 있겠죠. 이게 뭐 이런 것들, 뭐 패스 블락, 뭐 인터셉트, 뭐 이런 수비 관련된 지표도 최악입니다. 그리고 터치 뭐 이런 건 안 볼게요. 그냥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스탯이 있었고, 공격수로서 그냥 단 하나의 장점도 없죠. 그렇고 호일룬 이번 시즌 골이라든지 어시 관련된 스탯 잠깐 살펴보면 이 정도인데, 일단 이번 시즌 2000분 넘게 출전해서 7골을 기록하고 있는데 진짜 약팀 킬러라고 봐도 무방할 만큼 유로파에서 5골 꼽아 넣으며 스탯 세탁 하시고 계신 모습인데, 봐볼까요? 어느 팀 상대로 넣었는지 봐보자면 빅토리아 풀젠 2골, 보데글림트 2골. 와우. 어쨌건 이런 조금은 세탁적인 면모가 없진 않죠. 그렇게 시즌 절반이 지나가기 전에 7골 폭격하시고 지금까지 2025년 득점이 없는 호일룬입니다. 그리고 호일룬 기용 경기수 관련해서 제가 통계를 싹 뽑아왔는데, 일단 아모림 체제에서 26경기를 했습니다. 아모림이 맨유에서 26경기를 했는데 스트라이커 기용을 26경기 중에 18번을 호일룬을 기용합니다. 그 중에 6번을 지르크지 기용하고, 레시포드 1번, 마이누 1번. 이거 마이누 제로톱 어쨌건 26경기 중에 18개나 호일룬을 기용해요. 이렇게 되면 뭐 아모림한테도 비판이 갈 수도 있겠죠. 아니 호일룬 폼도 안 좋은데 왜 이렇게 써대는 거냐, 지르크지나 쓰지, 호일룬 18경기 스트라이커는 너무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뭐 제 개인적인 생각, 아모림이 호일룬을 왜 쓰는지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은, 일단 아모림이 스포르팅에서 가장 좋았을 때 요케레스를 썼지 않겠습니까? 가장 좋았을 때 요케레스를 기용했는데, 현재 맨유 스트라이커 중 진짜 그나마 요케레스랑 비슷한 툴을 가지고 있는 게 호일룬. 진짜 그나마입니다. 그나마. 아니, 백인 우대가 아니라 인종차별, 아무리 뭐 인종차별자야? 백인 우대가 아니라 그나마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호일룬을 썼던 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플레이스타일 관련된 거 말씀드리면, 뭐 지르크지는 좀 대충 설명하자면 어쨌건 딥라인에 내려와서 조금 상대 라인을 땡겨주면서 뭐 포스플레이 하면서 패스 찔러주는 그런 느낌이 강하다면, 호일룬은 그래도 침투 느낌이 조금은 있죠. 지난 시즌 기준으로. 그래서 지난 시즌 스탯 잠깐 살펴볼까요? 지난 시즌 기준으로 봤을 때, 그나마 좋았을 때 기준으로 봤을 때 조금 수비 뒷공간을 허무는 그런 움직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나마 좋았어. 그나마. 지난 시즌입니다. 지난 시즌 23-24 시즌 테나 아래서 기록이고, 그래도 리그에서 10골 넣어주고 챔스에서도 많이 넣고 하면서 1000억이 넘는 이적료 값을 해줬다고는 말 못하겠지만, 이 선수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일만의 가능성을 남겨놓은 채 기대감을 안고 다음 시즌에 들어갔죠. 그래서 이때 장점을 봤을 때 그나마 요케레스랑 비슷한 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지 않을까, 아모림이. 이렇게 생각했으니까 지르크지 6위하고 호일룬만 썼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시면 이 지르크지 썼던 경기들, 에버튼전, 뭐 빅토리아풀젠, 본머스전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거 뭐 또 컵경기, 레인저스전, 이거 빼고 지르크지가 선발로 단 한 경기도 못 나옵니다. 이렇게 뭐 컵경기라든지 상대적으로 좀 작은 경기, 에버튼 같은 거 선발로 싹 다 호일룬을 써요. 지르크지 6위 했어요, 솔직히. 그래서 이거 보시면 앞서 말씀드린 거랑 연계되게 아모림 부임 이후 26경기에서 18경기를 호일룬 스트라이커 기용했거든요. 근데 그나마 이번 PL 아스날전 드디어 호일룬 대신에 지르크지를 스트라이커로 기용했습니다. 아, 드디어 아모림이, 제 개인적으로는 호일룬을 좀 포기했다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왜냐면 아스날전이잖아. 그렇게 빅경기에서 호일룬을 쓰지 않았다는 게 그래도 아모림이 좀 정신이 돌아왔구나 하는 반증? 그나마 지금이라도 지르크지를 이제 쓰려는 모습이 보여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어쨌건 근데 최근에 또 호일룬을 계속 썼지 않습니까? 최근에 호일룬 쓴 거 관련해서는 일단 가장 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맨유에. 이게 제일 커요, 최근에는. 그러니까 호일룬이 폼이 계속 안 좋았으니까 아모림도 지르크지를 써봐야겠다 생각이 들었을 거잖아. 최근으로 보면 뎁스 관련해서 호일룬 폼이 안 좋은데도 쓸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보시면 이 경기들 6경기나 썼다고 해도 여기는 다 지르크지가 옆에 붙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경기들에서 지르크지 2선을 안 쓰고 지르크지 그냥 벤치에 박아두고 호일룬만 쓰고, 이 다음 6경기에서 뎁스가 없으니까 지르크지 2선 두고 호일룬을 스트라이커로 씁니다. 그래서 이 경기들은 아모림의 개인적인 선호도로 지르크지 6위하고 호일룬을 썼던 거고, 이 다음 경기에선 뎁스 문제 때문에 폼 안 좋은 호일룬이더라도 쓸 수밖에 없어서 호일룬 톱에 쓰고 지르크지 2선으로 쓰고 그랬던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말하던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항상 말하던 얘기가 4월달, 최소 4월달 전에 이적시장 이야기는 믿지 마라 했던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지금부터 이적시장, 호일룬 이적 사과와 관련된 것들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 지금은 진짜 시기상조입니다. 이 소식대로 될 확률이 크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소식도 있구나 하고 재미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릴 게 머페티어즈, 지금 현재 기준으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1티어 ITK죠. 맨유 내부 소식통인데, 라스무스 호일룬 이번 여름에 임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구단에서는 일단 판매보다는 임대에 초점을 맞춘 것 같죠. 어쨌건 이 선수의 나이가 어리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솔직히 이번 시즌 이렇게 받고 있는데 판매를 적정가에 할 수 있을까도 의문이긴 하고, 그래서 구단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다니엘레 롱고가 이탈리아 내에서 뭐 밀란이나 이런 팀들한테나 공신력이 있지 다른 팀들한테는 크게 공신력이 그렇게 있진 않습니다. 그래도 이탈리아 기자기도 하고 조금 살펴보자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올여름 빅터 오시멘 영입을 위해 호일룬 플러스 4천만 유로 오퍼를 넣을지도 확실하지도 않습니다. 넣을지도 모른다. 호일룬 플러스 4천만 유로면 대충 한화로 이게 600억쯤 하죠. 호일룬 플러스 600억에 오시멘, 지금 오시멘이 한 1000억 정도 하니까, 이렇게 진짜 스왑이 이루어진다면 호일룬을 한 한화 400억쯤으로 지금 시장 평가를 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재미로 이런 소식이 있구나 하고 넘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호일룬 관련된 게 참 어지러워요, 요즘 맨유가. 호일룬으로 더 뒤죽박죽 된 상황도 당연히 있을 거고, 뭐 호일룬이 지금 최근에 부진하면서 요케레스, 델랍, 오시멘, 셰시코,
마테타 이런 스트라이커들 링크가 점점 나오기 시작하는데 특히 지금 링크 나오는 게 마테타가 엄청 강합니다. 뭐 사이먼 스톤이라든지 꽤 공신력 높은 기자들이 맨유가 지금 마테타 눈여겨보고 있다 라고 보도할 정도로 관심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고, 그리고 마테타 이적료가 지금 봤을 때 한화로 약 750억 정도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요케레스가 한 1000억 정도, 오시멘도 1000억 정도, 델랍도 강등이 된다고 가정하면 전 7, 800억까지 떨어질 수 있다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 정도 선수들이 링크가 나오고 있는데, 호일룬이 지난 시즌 정도 폼만 보여줬어도 이렇게 욕은 안 먹을 텐데, 물론 저는 호질대전에서 지르크지를 고를 정도로 질맘이긴 하지만, 진짜 질맘까지는 아니어도 지르크지를 훨씬 선호하긴 하지만, 그냥 팬의 입장에서 좀 안타깝죠. 호일룬이 어린 나이에 축구 못해가지고 이렇게 욕 먹는 거 보면. 근데 프로 선수면 팬들한테 주급받고 뛰는 프로 선수인데 당연히 잘해야지. 프로 선수가 실력으로 증명 안 하면 뭘로 하게, 뭘로. 프로인데 프로? 어쨌건 호일룬이 아무쪼록 폼 살아나던가 아니면 임대를 가던가 판매가 되던가 어떤 터닝 포인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보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장점들, 지난 시즌이랑 아탈란타에서 보여준 그나마 가지고 있던 몇몇 안 되는 장점들마저도 사라진 모습, 거의 공을 무서워하더라고요, 애초에. 그래서 좀 멘탈적인 문제가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나이도 어리기도 하고 미디어의 관심도도 타 클럽에 비해서 맨유가 말도 안 되는 편이기도 하고 해서 멘탈적인 이슈가 좀 크다고 봅니다. 원래 있었던 장점들마저 사라졌으니까. 그래서 그런 멘탈적인 어려움들 훌훌 털어내고 좀 잘해야 어디든 팔리거나 임대라도 되지, 더 잘하면 그냥 맨유에서 쓰면 되고, 어쨌건 그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All day and all night, we'd stay up, it felt so right. We were so young, we were so dumb.